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바로 서론 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거나 진짜 드물었거든요. 네. 근데 책임준공 못 지킨 신탁사 손해배상 해달라 법적 다툼 현실로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책임 준공을 못 지킨 게 신탁사라기보다는 신탁사가 고용한 시공사가 책준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책준을 못 하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탁사에게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손해배상 해달라 하는 걸 거고, 신탁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신탁사마다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돈을 이제 책준을 하기로 한 시공사 쪽에 압박을 주면서 그 돈을 받아서 주려고 하겠죠. 자기들 돈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책준을 시공사들이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공기가 많이 지연이 돼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거에 반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런 손배가 이제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줄줄이 사탕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사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금융권 작년 수익 감소, 연체율 상승, 이중고, 당국 손실 흡수 능력 제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실 흡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흡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체력이 되느냐, 이 체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 흡수 능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수익이 감소되고 연체율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이 두 분야가 수신과 여신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금융권이 이 정도를 버티지 못할 정도의 기초 체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찌됐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 조금 정리하고 나면 더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금융권이 대부분들 이제 PF를 많이들 했는데, 이 PF 부실에 대한 분야들이 더 리스크로 오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책을 잘 강구해서 해라,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할지 모른다는 식의 이제 압박을 취하고 있는 이제 구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그래서 돈 빌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PF 자체도 지금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만한 현장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PF로 갔다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온 현장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금융권이 막 어려워져서 문 닫고 이러진 않겠지만, 상황 자체가 여러 보는 눈이 커지고 있다 보니 예전처럼 PF나 이금융권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데일리한 기사 보면 비온 뒤 땅 굳는다, 저축은행 적자에도 이유 있는 자신감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어려움에도 이제 이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있으니 약간 좀 신중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제2금융권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시그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 그 너머엔 수도권 공급 부족의 시대가 온다. 네. 이 기사를 보고 느끼신 점이 그러니까 있으실까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대인데, 뭐 기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은 수도권 서울에 있고, 서울 일자리의 절반은 이제 강남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 강남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 젊은 분들이 이제 좀 모여 있고, 예, 주택 공급이 어찌됐건 이쪽 지역은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점점 이렇게 락인이 돼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좀 풀릴 때까지는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고스란히 이 여파를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 층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결국엔 수도권 공급이 부족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주택 가격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올라간 것에 대한 이제 그 고통을 이제 수요자들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건설 경기 침체의 결과가 인과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수도권의 공급 부족의 인과로 결국에는 이 짐을 다시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예측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이제 여지가 생겨서 이어진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수도권 안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일정 시기를 이제 턴오버를 하면 계속 또 이제 올라가는 형국이 되겠고, 근데 이거 외적으로 이제 일자리에 가까워 있는 이런 데 말고 좀 먼 데들은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 되겠고, 그럼 이제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들을 쓸 거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빤히 보이지만 딱히 대응책은 없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청년 1인 가구 주거 수요 흡수 현행법은 오락가락. 이거와도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업무용으로 이제 쓴다라는 식으로 법 제도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무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제 보고 막 이렇게 과금도 하고 과세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흐름이 있기는 하나,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시설에 있는 그나마 이게 있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나 이런 주거 수요들이 그나마 좀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오피스텔도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도 그렇지만 다 이제 오피스텔 아니면 도생 요 정도의 사이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에서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논지를 보여지고, 뭐 그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1가구 1주택 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적인 부분은 당연히 오피스텔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또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뭐 저는 사실 이루거든 저루거든 뭐 조삼모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이런 논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1, 4분기의 마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 4분기에 한 주 안에 결산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소식보다는 무거운 소식들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게 나만 무거운 게 아니라 다 무겁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차고 올라가는 건 뭔가 준비가 돼 있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친디 그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각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2, 4분기에 아주 좋은 기대를 할 만한 여지들이 각 파트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쪽, 개발 쪽은 상당히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진 확보를 했고, 송파 쪽에 지금 이제 아파트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대형 아파트 투룸, 쓰리룸도 이제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약간 아카데미 컨셉, 에듀케이션 컨셉의 단독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임대 아파트로 디벨롭을 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서비스드 레지던스처럼 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이제 아파트들 말고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나? 저희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짚은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주택에 대한 공급 수요가 부족해질 거고, 전세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더 몰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같은 가격을 내면 그래도 조금 더 아이를 키우는데 또 강아지와 함께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업형 임대 아파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질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